2021 내년 증시 전망 섹터별 흐름을 이번 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행주 쪽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인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 업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는 올해 비교적 선방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이 작년 최대 실적 대비해서 4.8% 정도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 3분기에 약 시장 예상치의 2배인 1.2조 원의 대손 충당금 전입을 적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유사한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증권이나 보험이나 캐피탈 등의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4.8%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4분기 때도 사실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분기에는 계절적으로 명태나 또 추가 대손 충당금 전입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거 감안해서도 YOY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작년 최대 실적 13.8조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3.7조 원으로 거의 유사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실적 좋은 거는 비이자 때문에 그 자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비이자 이익 증가 때문입니다. 비이자 이익의 개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은행주들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가 26% 지금 상승하는 상황에서 은행주가 7% 하락하면서 약 34%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sek터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이 발생하는데 은행은 정책적인 부담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죠. 그러니까 향후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은행이 충당금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쌓아라. 그래서 2, 3분기 때 1.2조 원을 쌓았습니다. 쌓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배당인데요. 배당 좀 자제해라. 자본 비율을 좀 높여야 되니까. 이미 이제 4월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지금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작년하고 비유사한데 주가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작년 수준만 유지만 되더라도 5% 상회하는 그 배당 수준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배당을 자제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배당을 자제해서 배당 성향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늘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그 코스피 업종 내에서는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코스피 수익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은행주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10월 이후로 금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2번 인하했고요. 하반기 때. 올해 코로나 발생하면서 이제 기준금리 2번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125bp를 1년 내에 인하를 해서 은행의 그 수익성 지표인 NIM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10월서부터 이제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이제 지금 접종이 되고 있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어쨌든 금리에 대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은행의 마진 NIM이 바닥 찍고 상승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완만한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NIM이 개선되면서 핵심 이익인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그 증가폭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올해 대선 관련해서 1.2조 원 충당금 쌓았습니다. 건전성은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양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쌓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 4% 정도 이익이 증가한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원화 강세가 이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금융시장에서 은행주를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올해 수급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약 24조 원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주도 한 2.5조 원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매도를 하면서 은행주를 매수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은행주를 그럼 더 매수했느냐. 뭐 비율로 보면 더 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 이상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은행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2배 정도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 추세를 보면
은행주는 이제 외국인 비중이 높고 또 거래대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순매수나 순매도할 때 은행의 시가총액 비중보다는 2배 이상 그렇게 그 매수 매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외국인이 은행주를 더 사거나 팔거나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10월 이후로 보면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은행주도 같이 이제 매수 기조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이제 이게 바뀐 이유가 어쨌든 코로나가 완화되면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되고 그런 과정에서 신흥국들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고 그렇다 보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수급 측면에서 올해와는 달리 은행주가 외국인의 그 어떤 순매수 기조로 해가지고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주가 자체의 흐름은 살짝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도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말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 관점에서 은행주 괜찮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자면 네.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 두 번째, 내년도의 어떤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의 화두는 그 금리가 될 겁니다.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이제 턴한다는 거죠. 네. 그럼 금리 상승의 수혜주가 된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코스피를 보면 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9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3배인데요. 은행은 퍼가 올해 기준으로 4배, 5배, 내년도 4배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은행주는 연말 시점부터 가져가고 네. 또 내년도 하반기에는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거든요. 아, 상장도 네, 있죠. PBR 네. 4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기준으로 10배 이상으로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의 저평가 매력이 또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아갈 수 있는 종목. 그러면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신한주주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금융업종 내 최초로 순이익이 3.5조 원을 넘을 거로 이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14% 빠져서 PBR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인 0.4배, 퍼는 5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요. 네. 신한주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은행주가 상승할 거 보고 있기 때문에 베타가 높은 하나금융을 추천합니다. 하나금융이요? 네, 네. 하나금융도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최대 실적이 지속될 겁니다. 반면에 밸류에이션 보면 퍼는 네. 4.2배밖에 안 되고 PBR은 0.36배입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을 추천드립니다. 내년 최대 실적이 대표되고 있는 이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선택해 주셨고 지금 뭐 PER과 PBR이 모두 좀 낮아 있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배당 메리트까지 연말에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년을 바라보면서 은행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김인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